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7월 21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꽤 많이 더워졌죠? 엄청 덥습니다. 여기 오시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더워가지고? 네, 지하철 타고 올라오는데 네. 그냥 땀이 쭉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덥네요. 네. 어제 좀 월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오늘 새벽에는 또 많이 올랐는데 네, 이렇게 시장 출렁임이 강하면 고객들 뭐 문의가 많이 오나요? 많이 오죠. 왜냐하면 네. 한국도 그렇지만 뭐 미국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고 예. 이게 올라갔던 게 떨어질 때 정말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냐, 그게 아니면 가짜냐. 그러니까 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형태이면은 우리가 여기 샀을 때 다시 또 고통을 받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여러 가지 대답을 드릴 때, 조금 더 환경을 지켜봐야 된다. 하루 정도의 반등 가지고 이게 예. 추세적 반등인지 보기 어렵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기 전에 지난밤에 월가에 서 있었던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6%, S&P 500은 1.5%, 나스닥은 1.6%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신규 주택 착공이 전달보다 6.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인 1.1% 증가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델타 변이 걱정은 하루 천하. 두 번째, JP모건이 주가 전망을 올린 이유. 세 번째, 상반기 주가 상승 톱10의 운명. 이렇게 3가지로 정했습니다. 이 3가지 이슈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델타 변이 걱정은 하루 천하. 뭐 이건데요. 델타 변이 걱정으로 그저께죠. 예, 월가 3대 지수가 크게 떨어졌어요. 네. 하루 만에 되돌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3대 지수가 1.5% 이상 다들 올랐고 경기에 민감한 이제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은 3.2%나 급등했어요. 이거 진짜냐 가짜냐? 진짜 상승이냐? 그렇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네, 일단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최근에 시장의 흐름 그리고 그거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게 사실 금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이거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라는 거는 사실상 경기에 대한 흐름 자체를 반영하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해가지고 네. 1.2%를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1.2%를 깨고 내려갔거든요. 밑으로 떨어졌죠. 네. 네. 그리고 어제도 장중에는 조금 더 빠졌다가 네. 이게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조금 진정이 됐으니 앞으로는 좀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앞으로 한 며칠 정도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일단 그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거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점 한 3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경제 봉쇄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경기가 이제 둔화될 것이냐. 두 번째, 공급망에 또 타격을 줘 가지고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이냐. 세 번째, 여전히 좀 노동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이게 늘어나기 힘들어 가지고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비용 증가로 실적에 좀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사실 걱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뭐 박사님 말씀 네. 주신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델타 변이 때문에 어찌됐든 경제가 위축이 돼 버리면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락다운, 그러니까 지역 봉쇄하는 이슈, 요걸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경제가 예전만큼 정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금리도 올라가기보다는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인데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이제 노동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게 멈춰버리고 공급 측면에서의 병목 현상 네.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게 돼버리면
물가도 올라가면은 이런 것들로 힘들어지는 네.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지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우려까지 좀 그럴 하기도 수도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가장 힘든 게 물가는 월급이 나오는 이 지갑은 얇은데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여기에서 살기 힘든데 고용도 위축돼 버리면 우리가 경제 특히 주식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가장 피하고 싶은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한 이제 위험들 그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좀 주가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어제 뭐 오늘 아침 이렇게 나온 얘기들은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어제만 해도 뭐 이제 3만 명 가까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을 위축시켰는데 오늘 보니까 한 2만 6천 명 선으로 네. 좀 7일 평균으로 해가지고 네. 떨어진 게 좀 있었고 하지만 근데 델타 변이 그 감염 비율은 83%로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긴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또 입원율은 좀 높지 않다 이런 네.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루 평균 확진자가 한 일주일 전보다는 69%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입원자는 한 35% 정도 늘어나니까 델타 변이가 지난번에 있던 뭐 그 코로나 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또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입원자가 좀 적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작년과 같은 이런 경제 봉쇄는 똑같은 건 일어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저감했었어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그래도 델타에 대한 우려가 음. 예전에 알파보다는 좀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결국에 중증 환자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 네. 이거를 비율로 하면 치사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이 코로나 이슈가 사실상 조금 과도한 우려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조금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백신 빨리 맞아서 백신 효과로 이게 좀 방어를 하게 된다면 경제가 예전처럼 락다운하는 것보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열 수 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기대감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 어떤 쪽으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은 그 이슈를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걸 보니까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 3만 명 나오다가 또 2만 6천 명, 뭐 8천 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니까 뭐 환자 수 좀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쌌을 때 사보자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은 뭐 올랐는데 향후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환경을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뭐 바이더 딥 해가지고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계속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시네요. 근데 이제 주가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재밌다고 그러면 또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좀 특이한 건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주가는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니까 좀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좀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떨어지면 이 자금이 그 주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해가지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네, 그럴 수 의견이 있죠. 좀 갈리더라고요. 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델타 변이 걱정은 하루천하 뭐 이 이슈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JP 모건이 주가 전망을 올린 이유 뭐 이건데요. JP 모건이 이날 이제 올해 연말 주가 전망 S&P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4,400이었는데 4,600으로 20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8%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요 전주에 이제 UBS 투자은행 UBS도 올렸는데 여기는 이제 4,400에서 4,500으로 올렸는데 한 100포인트 올렸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렸어요. 그때 상당히 좋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UBS는 이제 기업 실적 좋아지는 게 반영이 잘 안 됐다 그랬는데 이 JP 모건은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경기 사이클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주가 쭉 가는데 대부분 지금 월가에서는 되게 경기 흐름이 빨라져가지고 지금 후기 이 사이클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JP 모건은 아직 초입이다, 얼리 사이클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성장할 여주가 많다. 뭐 이런 이유로 가장 큰 걸로 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기업 실적은 아까 저 UBS처럼 기업 실적이 좋을 거라고 또 얘기하고 또 이제 정책 여력,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여력이 있다. 뭐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이 경기 흐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주식 투자 전략을 좀 바꾸는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게 이 전략가들마다 음. 의견이 다른데 저는 요거랑은 조금 다른 네, 생각입니다. 예. 이게 경기 회복의 초기.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이 뭐 이제 영어로 하면은 뭐 얼리 사이클, 미드 네. 사이클, 레이트 사이클 이렇게 되는데 음. 얼리 사이클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의 환경이 조금 달라요. 음.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고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예. 기업들의 매출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음. 근데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양상이 어찌됐던 경기 회복의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금리 상승은 지금 없고 오히려 더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 네.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이미 한번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둔화가 되어가는 음. 그런 입장이고요. 음.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의 초기라고 보는 거는 사실상 이게 다른 지표들, 뭐 고용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 글로벌 경기 성장하는 속도를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초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 게 아닌가.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예. 시장에서의 보는 여러 가지 반응도 경기 회복 초기에는 소재,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물 아니면 기초 소재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게 오르는데 사실 이미 한번 뽑아 먹었죠. 네. 네, 지금은 그래서 연초에 그것들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예. 올랐죠. 지금 가공산업 뭐 또 다시 성장주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초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르다. 다만 경기 회복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초기보다는 또 초기에서 한 중기 정도로 이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미드 사이클 정도 되는데 네. 이제 JP 모건은 아직 얼리 사이클이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주가가 더 올 것이다. 뭐 하면서 주가 전망을 올렸어요. 네. 또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요. 두브라코프 JP 모건 미국 주식 전략 대표가 한 얘기인데 최근에 코로나 흐름은 낮은 입원율, 높은 백신 접종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경제 재개 이것을 막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 재개는 지금 이벤트가 아니라 아예 추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이게 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JP 모건은 이제 또 이제 주가 전망 올린 이유 중에 기업 실적 증가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사주를 많이 매입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JP 모건 자료에 따르면 그 미국 기업들은 작년에 이미 3,070억 달러 정도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올해 이미 지금까지 해가지고 4,310억 달러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이제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또 자사주를 사가지고 주가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연말 되면 상당히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JP 모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업종들도 좀 추천했는데요. 스트롱 바이, 그러니까 강하게 좀 사야 된다. 뭐 이런 업종으로는 역시 소매, 여행, 여가, 뭐 해서 재량 소비재들, 그리고 반도체, 특이하게 반도체가 좀 들어있어요. 은행, 에너지 업종 요건데 또 이유가 또 뭐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제 재량 소비재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이제 뭐 좀 성장주가 좀 쭉 치고 나가면서 한 30% 50% 가까이 떨어진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반도체는 특히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아직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를 그렇죠. 기대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 대신에 성장주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좀 추천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업종별로는 어떻게 좀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음. 주가 수준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전 고점 대비해서 뭐 30% 40%밖에 안 됐다 이러면 사고 기다리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리고 경제도 사실 저희가
경기 회복 사이클의 초기, 중기 여기에 대한 이 의견이 다르다 뿐이지 경기가 회복되는 건 맞기 회복되는 때문에 건 같은 의견이다.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못해도 내년까지는 이런 업종들 분명히 델타가 조금 확산되는 게 어느 정도 저지가 되고 경제가 계속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이동한다면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쪽은 어떻게 좀 보시겠어요? 성장주에 대해서는 결국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방향에 따라서 네, 달라질 텐데요. 네.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될 때는 성장주 쪽으로 좀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말로 이 증권사의 말대로 경제가 재개된다고 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확연히 올라가는 게 보이게 된다면 그때 갈아타는 거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JP모건도 그 성장주를 잘 좀 계속 좋게 보지 않은 이유로 이제 금리가 오를 거다. 뭐 이걸 네.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쭉 보면 이렇게 JP모건이나 UBS처럼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증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또 증권사들도 꽤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날 투자자들한테 보낸 노트에서 그 10에서 20%의 조정, 그러니까 즉 하락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이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방어주들을 좀 사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연말에 S&P 주가를 4,225로 지금 전망하는데 이는 이제 현재 주가 4,323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네.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이제 보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3,800 아예 4,000보다 더 낮게 보고 상당히 좀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는 이런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좀 다 보는데 이유가 뭔지 사실은 숫자보다는 이유가 뭔지를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기 회복의 초기 얼리 스테이지니까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 UBS는 기업 실적을 제대로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우리 지금 저 증권사들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이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이유들 되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좀 잘 살펴보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인 JP모건이 주가 전망을 올린 이유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조금 좀 결이 다른 이슈인데 이 상반기 주가 톱10의 운명 뭐 이런 겁니다. 상반기 주가 톱10을 이제 그 경제 매체 미국 경제 매체 배런스가 이제 좀 정리해서 좀 보도를 하면서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들고 나왔는데 상반기 주가 톱10 하면 이제 쭉 마라톤 오일이라는 데가 이제 104% 상승해서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데본 에너지,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뭐 이런 EOG 리소시즈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톱10 안에 막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 에너지 기업 빼고는 그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L 브랜드라는 의류 브랜드 갭도 들어있고 또 포드 자동차도 들어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다 한 60% 이상 다 상반기에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런 주식들이 7월 들어서는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는데 7월 들어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데 예컨대 뭐 이게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19일 기준으로 18%나 하락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100% 넘게 상승했는데 뭐 대부분 다 하락세인데 유일하게 이제 상승을 보인 게 제네라 홀딩스라는 건데 이 주식은 상반기에 83%나 올랐고요. 근데 7월 들어서도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고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회사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정용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각 가정마다 사실 발전기를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이게 이렇게 실적이 좋은가,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좋나 봤더니 작년 이제 겨울에 텍사스에서 뭐 한파로에서 막 전기가 끊기는 일이 있었고 막 엄청나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집에 예비용 발전기 하나씩 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너럴 홀딩스가 얘기한 것도 연초만 해도 95%의 미국 가정이 이 예비용 발전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들 사고 있다. 뭐 이래서 저기 그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고 뭐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문제 이제 나머지들 이제 뭐 에너지 주식들이 지금 상반기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7월 들어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건 어떻게 될까? 요걸 한번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요거는 일단 조금 상승하는 게 둔화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이 경험상 네. 느끼는 건데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분기, 반기 이렇게 바뀔 때마다 네. 좀 바뀌어요. 그래갖고 상반기에 올라갔던 것들이 하반기에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상반기 안 좋으면 또 하반기에 또 부각을 받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기저에는 유가 상승이 있었는데 근데 7월 달부터 굉장히 안 좋았던 것 왜 그러냐? 7월 초에 유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 오펙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얘네가 원래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합의를 했죠. 네. 근데 7월 초에 합의를 못 하고 서로 더 많이 생산하겠다. 예. 이렇게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저렇게 되면은 유가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빠지겠네? 이 이슈 때문에 같이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가가 뭐 지금 60에서 70달러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오펙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시금 유가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네. 그 가격 측면에서 셰일 오일을 뚫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유가가 빠지게 되면 이 에너지 업종들은 조금 더 상승보다는 좀 하락 또는 보합 정도로 전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지금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이 톱10에 많이 들어있는 이 에너지 업종들이 또 셰일하고 관계된 업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셰일 오일, 미국에 생산하는 셰일 오일. 이것도 사실 국제 유가에 사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요. 국제 유가가 뭐 오펙 플러스 합의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이게 뭐 하향세거나 뭐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이 기업들도 사실 주가가 힘을 받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뭐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얘기는 이제 하반기에 유가 전망을 80달러로 했었는데 어제만 해도 이렇게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조금 힘을 빼가지고 75달러로 살짝 낮춰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델타 변이 확산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 얘기하니까 그 사이에 또 델타 변이 확산이 시장에서는 별로 또 잠잠해지는 바람에 약간씩 지금 체면을 좀 상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네. 근데 에너지 쪽에서 상당히 골드만삭스가 좀 전망하는 게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의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 주가 상승 톱10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들의 운명은 어땠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가에서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하루 만에 잠잠해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서 작년과 같은 경제 봉쇄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미국 월가에서 주가 전망을 올리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데다 경기 회복이 더 진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점치는 세력도 적지 않습니다.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 상반기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에너지 업종이 하반기에도 계속 상승세를 주도할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게 주가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오늘 같이 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네. 시청자분들한테 마무리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지만 이 아침마다 미국 증시 뭐 한번 살펴보고 전략 짜는 것들 이렇게 뭐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여기에서 또 인사이트를 얻으셔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